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달걀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하나 아니면 먹어도 되나?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노년기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걀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걱정했던 콜레스테롤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최근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가 주당 16개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사망률이 17%,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무려 2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달걀이 오히려 장수의 열쇠였던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실전 가이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인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 달걀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완전히 끊으신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권하면서 달걀을 추천했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으셨대요. 하지만 올바른 섭취법을 배우고 꾸준히 드신 지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력이 회복되고 활동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오히려 개선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달걀이 왜 이렇게 특별한 식품인지 알아볼까요?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류신은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근감소증 환자라는 통계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달걀에는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연구에서 비타민 D가 근감소증 예방의 운동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달걀은 이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예요. 그리고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달걀을 1.3개씩 먹으면 혈액 속 루테인 농도가 증가한다는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엇보다 달걀은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영양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흔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별로 어떻게 달걀을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0대 분들은 하루 12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시기부터는 근육량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점심에 먹으면 활동량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7080대 분들은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1개씩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때는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 형태가 좋습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주 23회로 제한하시고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흰자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문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심장협회는 이미 2015년부터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에서 오는 것은 겨우 20%에 불과해요. 더군다나 달걀을 먹으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좋은 HDL 콜레스테롤도 함께 증가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달걀을 12개까지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악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과 심장 손상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호주 모나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고령자라도 주당 16회 달걀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7% 감소한다고 합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오히려 방해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크리미한 상태로 익혔을 때 소화와 영양 흡수가 최적화돼요. 완전히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날달걀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만들 때는 약한 불에서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바삭하게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삶은 달걀을 만들 때는 67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껍질을 벗기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위장을 예열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찐 고구마 같은 것을 조금 드시고 나서 달걀을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달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산성이 강해서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유와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콩의 트립신 억제제가 달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차를 마시시는 것을 권해요. 달걀의 효과는 단순히 영양 공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달걀 섭취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첫째, 정신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식사 루틴이 생기면서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함을 느끼실 거예요. 둘째, 사회적 교류가 늘어납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달걀 요리를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증가해요. 이런 사회적 연결감이 영양 흡수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계절에 맞는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채소와 함께 가볍게, 겨울에는 따뜻한 달걀찜이나 수프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봄과 가을에는 균형 잡힌 섭취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달걀의 신선도는 영양가와 직결되니까 선택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생산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2주 이내에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간단한 신선도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을 물에 담그면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뜹니다. 공기주머니가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껍질도 살펴보세요. 단단하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금이 가거나 거친 표면의 달걀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둬야 합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달걀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걀 섭취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 34회 흰자 위주로 드세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금 간을 최소화하고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달걀의 비타민 D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 달걀을 다르게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에는 새싹 채소와 함께 드세요. 해독 작용도 있고 비타민 흡수도 좋아집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달걀찜이나 냉국에 넣어 드시면 시원하면서도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가을에는 늘어나는 식욕과 함께 달걀 섭취량도 약간 늘려주세요. 겨울 준비를 위한 근육량 확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달걀찜이나 계란국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면역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달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달걀을 드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류신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달걀을 드시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요가 같은 전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에 달걀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전체적인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위장 예열입니다. 달걀을 먹기 전에 따뜻한 것을 조금 드시면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음료 타이밍을 지키세요. 달걀과 함께 오렌지 주스나 녹차는 피하고 식후 30분 후에 차를 드세요. 셋째,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반숙이나 찜 형태로 드시면 소화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춰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하세요. 정기 검진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식습관을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달걀에 대한 모든 걱정과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달걀은 결코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책임져줄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영양 부족이 큰 문제가 되는데 달걀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예열하고 부드럽게 조리한 달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